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로보틱스 강세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000포인트 달성에 불과 100포인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면서 0.88% 오른 4,8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오르면서 1.13% 오른 96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개장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눈치 보기가 이어졌던 코스피는 이후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후에도 4,900선을 계속 두드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장 이후 빠르게 상승폭을 키우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96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 시간에도 계속 일중 고점 부근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잦은 손바꿈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간은 1,500억 가까운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매도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 1,000억 원 넘는 순매도 보여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8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1,100억 넘는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또한 300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까지 환율 방어를 위해 나섰지만 당분간 고환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1,500원 선도 돌파할 수 있다는 글로벌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0.06% 오르면서 1,47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가 1분기 호실적 전망에 더해 로봇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선 LG전자를 올해 1분기 전기전자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 LG전자는 IT 대형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로 반등 여지가 충분하다고 바라봤습니다. 이어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1조 5천억 원을 거둬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며 LG전자는 AI와 피지컬 AI, 로보틱스와 관련한 플랫폼을 구축 및 확대하고 있고 가정용 로봇에서 시작해 산업용 로봇 분야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차별화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LG전자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7% 넘는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10만 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BTS의 대규모 월드 투어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증권은 BTS가 오는 3월 20일 신보 발매 이후 4월 9일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대규모 월드 투어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증권은 공개된 일정 기준으로 2027년 3월까지 11개월간 총 79회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일본, 중동 등 추가 일정이 반영될 경우 100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회당 5만 명으로 가정한다면 누적 관객 수는 450만 명 이상으로 BTS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어가 될 수 있고 티켓 매출만 약 1조 3천억 원 규모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IM증권은 하이브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5,291억 원으로 추정하며 전년 대비 9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MD 매출 및 IP 기반 부가수익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추가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하이브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하이브가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6.54% 오르면서 35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증권가의 잇따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집중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며 올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89% 상승할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국내 경쟁사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방산기업 대비로도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의 수주 파이프라인은 3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시가총액 대비 약 2.3배 규모로 모멘텀 강도 관점에서도 국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증권은 한국항공우주가 맞이한 사이클은 큰 틀에서 과거와 유사하다며 사이클 초기와 중기에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중후반기에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향 수출 확대를 이룰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7.38% 오르면서 16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어느덧 사상 최장기간 랠리에도 도전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그린란드 지정 확정 리스크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 증시는 오늘도 강한 모습을 이어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이제 오늘 밤에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의 모멘텀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시장이 강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월 들어서 계속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의 강한 힘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10%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코스피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이 현대차가 됐습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나 수출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현대차가 3위 정도에 위치하고 랭크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주가가 안 가서 늘 고민이었고 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온 또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의 지금 PBR 수준이 1배 정도 근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해외 투자은행들도 리포트 계속 발간하면서 50만 원, 60만 원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그룹까지 우리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하나의 또 세력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지수 이번 주에 5천 돌파할까요? 단순히 지수가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가 높아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은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주 해서 오늘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쪽 괜찮나라고 고민을 하셨을 텐데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또 이 반도체와 관련된 목리를 부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는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왔었던 그 사람인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 뉴욕주의 시라큐스 근처에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연설을 하는 기공식의 축사 같은 걸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이야기가 메모리 반도체를 앞으로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는 미국에 100% 관세를 내야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는 이 마이크론 공장에 가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시겠죠. 마이크론이 어쨌든 D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중에 빅3 중에 하나고 나머지 빅2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미국에 팔고 싶고 만들고 싶은 기업은 결국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삼전, SK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우려, 걱정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메모리 공장까지 미국에 지으라는 말인가? 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무려 370억 달러나 들여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AI 칩용 패키징 후공정 공장을 이미 또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38억, 거의 39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파운드리랑 후공정 공장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메모리 쪽은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질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러트닉 상부장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위기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이것을 보고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진짜 메모리가 부족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받지 못하니까 자기네들도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여기에다가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PSMC라는 회사의 P5 팹을 통째로 샀습니다. 주말에 또 이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수 금액이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보시죠. 전에 그냥 현금으로 사버렸대요. 한 번에. 예,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풀로 주문이 들어가서 풀로 가동해도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못 받아가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급한 거죠. 생산 시설을 막 사고 짓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15년 동안 신규 팹 건설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쪽이 앞으로는 돈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제야 급박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로벌 메모리 부족 상황, 계속 생산 능력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도 지금 단기 대응책이라도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게 빨리 충족시켜줄 수 없을 것이다. 팹 가동까지 일단 이 대만 팹 P5 팹이 가동될 때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죠. 바로 산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팹 5가 지금 메모리 전용 공장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수정하고 다시 새로운 생산 라인,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으로 고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적으로 규모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지금 대만의 P5 팹, 마이크론이 산 5 팹은 이 월페이퍼 생산량이 한 2만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의 평택의 P4 팹 20만 장, 그리고 SK하이닉스는 M15X 팹이 90만 장 정도 찍어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거를 지금 사서 가동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생산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 두 회사에게 영향을 주는 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모리 관세, 만약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생산량을 이렇게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과연 관세 부과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만약에 관세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눈물 나고 지금 막 고통을 호소할 겁니다. 자, 모든 지금 전 세계 메모리 기업들이 신규 팹 건설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레이스 투 빌드라는 지금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만들어도 그걸 생산량을 충분히 램프업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역시나 시간이 걸리고 계단식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역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어쨌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고율 관세 부과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할까요? 가격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D램이 막히고 수요 공급이 또 불균형이 일어날 겁니다. 엔비디아, 구글, AMD뿐만 아니라 아마존 이런 데들이 AI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D램이 부족하면 칩 못 만든다고 아우성을 펼치겠죠? 그러면 꼭 결국에는 미국 업체나 소비자에게 가격이 정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자,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는 이제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해서 다 알잖아요. 결국에는 협상 카드로 쓸 거라는 걸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내성이 생겼잖아요. 자, 지금 미국에 추가 투자하라는 압박을 관세로 우회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압박을 한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K 메모리 공급망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리를 챙기고 수익을 더 챙기고 실적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맥커리의 가장 최근 나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 섹터 전체에 대해서 여전히 불리시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우선 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웃퍼폼 제시했고요. 삼성전자 24만 원, SK하이닉스 목표가 100만 원 넘었습니다. 1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론은 어떻게 했나요? 투자 의견 제시하지도 않았고요. 목표 주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잘 참고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린란드를 명분으로 관세 압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유럽이 무역 바주카포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럽 국가들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연합 내부에서 통상 위협 대응 조치, 즉 ACI 발동론이 급부상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동맹에 대한 강압으로 규정하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CI는 무역은 물론 투자, 금융, 공공조달까지 제한할 수 있는 초강경 수단이다. 2013년 도입 이후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EU 주요국들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면 충돌에 앞서 이번 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또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찾아주셨을지 자, 김태현 파트너가 선정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습니다. 비상하고 있는 항공기, 항공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동안 파트너님 항공주가 정말 소외되고 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지난주에 대한항공이 출발 이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항공주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 환율.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렌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렌트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화 부채가 발생을 그렇죠. 하죠. 그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오르게 되면 말 그대로 부채 비율이 더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도 실적이 나빠지는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향 평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에서 점점 원화 가치가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작년에도 우리나라 무역이 7천억 달러 넘어가고 그 외환 보유고가 한 200억 달러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 80원, 뭐 90원까지 넘으면서 1,500원을 넘을 거다 하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도 수출 잘하고 있고 해외 계좌에 달러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정책이 이제는 해외에 쌓아놓고 있는 그 그러니까 달러를 국내로 갖고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향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항공주들은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내국인들도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많이 가기 위해서는 이 항공료가 싸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항공료가 싸야 되죠. 우리는 싱가포르 항공료를 사오는데요. 그게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처럼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료도 점점 싸지고 있죠. 물론 우리는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내국인들이 볼 때는 이게 항공료가 많이 비싸졌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점점 싸지게 됩니다. 모든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는 가장 싼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는 이제 어쨌든 좀 하향 추세로 계속해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아직까지 높지만 이제 환율이 정상화되고 조금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 원화 가치가 조금 강세로 돌아설 여력들을 생각해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놓으면 항공주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항공주 어떤 종목들을 좀 위주로 살펴볼까요? 무조건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이거는 통합국적기가 앞으로 1년 후에 탄생을 할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잘과 그다음에 아나 항공이라고 네, 두 개가 맞아요. 합병을 그쪽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등치를 키우지 않으면 이 동아시아 이 항공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대한항공은 이미 그 통합 국적기를 하기로 했고 모든 국가들에게 이런 그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통합 국적기가 출발하게 되면 아마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리고 태평양 노선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노선을 타고 있는 미국 항공사 중에 델타항공이 지금 US 달러로 한 70불 정도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대한항공이 겨우 20불이라면 이건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항공 지금 저가격 진짜 쌉니다. 왜냐면 지금도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회사인데 통합 국적이가 될 경우에는 기존에 그 반납했던 노선이나 이런 것들 다시 늘려가면서 실제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대한항공을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교해 봤을 때 몇 배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대한항공 지금이 제일 쌀 때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시면서 대한항공 보시고 두 번째로는 진에어입니다. 이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 자회사인데요. 이 진에어도 다른 그 아시아나 쪽의 저비용 항공사들과 통합을 합니다. 통합하게 되는 진에어는 말 그대로 항공기를 약 55대 정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저비용 항공사 중에 가장 큰 항공사가 되죠. 그리고 지금도 진에어는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지금같이 다른 그 경쟁 저비용 항공사들이 막 적자를 내고 할 때도 이 진에어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자를 내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했을 때 이 그 규모의 경제도 그렇고 이외 중장거리 노선도 하면서 진에어는 확실히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런 면에서 진에어도 지금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이고 지금 항공주 전반적으로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한진그룹 쪽에 대한항공 그리고 진에어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항공주들을 살펴보고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항공주들 중에 탑픽도 좀 하나 골라볼게요. 파트너님이 항공주 중에 가장 공략하고 계신 종목 뭘까요? 네, 작년에 참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주항공은 그 불행한 그 항공 사고 때문에
그 주가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제주항공은 안전항공, 그러니까 안전 운항에 맞춰서 모든 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가면서 하다 보니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 대신 제주항공은 이제 안전한 항공사라는 그 사고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통계치가 점점 낮아지면서 뭐 말 그대로 안전한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오르기 시작했죠. 그게 국제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게 움직이면서 제주항공도 이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선취매가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제주항공은 최대 주주인 애경그룹이 이 제주항공 지분을 모두 주식담보대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도 많이 내놓고 주가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6,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갖고 가시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공주 탑픽 종목으로 제주항공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격, 목표 가격도 꽤나 높게 주셨습니다. 12,000원까지 이제는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제주항공을 탑픽 종목으로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항공주를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김태현 파트너의 두 번째 선택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비행기 봤고 이번엔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뭐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야 너무 좋죠. 뭐 현대차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나는 현대차 그룹주 많이 못 샀는데 아니면 못 사 아직도 매수를 못 했는데 쉬질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불만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럴 때 오히려 그 밑단에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차가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이 현대차가 13%나 급등하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든 진짜요. 모습이죠. 네. 그도 그럴 게 이제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로봇 분야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가 됐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전체 지분의 약 80%를 현대차 그룹주가 갖고 있고 정의정 회장도 20%의 지분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양산을 태우게 되고 그 양산을 태운 그 로봇을 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립시크를 하고 이번에 CES 2025에서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했던 이유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하는 것은 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관계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쫓아가서 사야 되냐 마냐 많이 고민하시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현대차는 그 자동차 만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 회사들도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처음 초기 목표가 30만 대였지만 바로 완공하자마자 20만 대 증설을 해서 50만 대 체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12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했죠. 이거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한국 울산 공장이 아니라 미국 내에 생산해서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동반 진출한 이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 회사들도 역시나 30만 대 체제에서 50만 대 체제로 이 부품 생산을 증설을 했죠. 그 말뜻은 수익을 그만큼 내는 뿐만 아니라 돈도 매출도 외형이 커진다는 소리죠. 그런 의미에서 부품주들을 지금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주로 한번 현대차에서 수익을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말 그대로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진출을 해서 거기 조지아주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업체들은 말 그대로 미국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주 공장만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증설을 했고 알라바마 공장과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 여기도 역시나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총 120만 대인데요. 지금 한 70만 대 정도 생산 체제인데 이게 50만 대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부품도 많이 납품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부품 회사는 딴 걸 따지기보다 수량이 늘어나면 실적 외형도 커지고 수익성도 늘어납니다.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보다 부품값을 후하게 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도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는 그 정도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동차들 잘 보셔도 특히 미국 내에서는 대형 그 SUV 차들이 잘 팔리는데 네. 그 SUV 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면에서 아진산업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서 아진산업. 보셔야 되는데요. 아진산업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팰리세이드 SUV 대형 그 SUV 차인데요. 그 차의 차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차체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량 경량화도 연결이 되는 그런 회사죠. 그만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반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직접 생산해서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나 엘라바마 공장에 대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고 2021년 대비해서 2025년 작년 3분기까지 해서 미주 쪽,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약 8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아진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현대차와 기아의 그 플라스틱 범퍼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자동차 내 이것도 역시나 이제 그 차량 경량화와 관계된 회사고 또 에코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이런 내구성이 있고 고강도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발동이 되는 우리가 이제 그 폐플라스틱을 재생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 네. 법률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아진산업도 그렇고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발목 정도, 뭐 무리하면 뭐 무릎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상투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진산업과 에코플라스틱을 선정을 해 주셨어요.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품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였고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 김태호 파트너님의 탑픽도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모티브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모티브링크. 이 업체는 자동차 내장 속에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전기차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혜를 많이 보죠. 물론 그 다른 그 하이브리드 차도 역시나 이 회사의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SUV 중에 또 하이브리드 차들이죠. 그런 면에서 모티브링크는 올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티브링크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도 한 8,000원대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9,600원이기 때문에 별로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발목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모티브링크는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이미 계열사 중에 현대 캐피코 해양으로 400억 정도 발주를 받아놨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실적이 중요한 때입니다. 매수가는 10,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사시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펼치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티브링크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수준, 10,000원 아래에서 공략해서 목표 가격은 15,000원,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현대차그룹 뒤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계속 랠리 펼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투자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16일 코스피는 4,840선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4,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연초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며 상승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단기 과열 부담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10거래일 이상 연속 상승 이후에도 조정은 대부분 단기에 그쳤고 이후 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주도주인 반도체를 축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가치주로 시선이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함께 담는 바벨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5,000피를 앞둔 현 시점, 전면적인 리밸런싱보다는 포트폴리오 균형을 점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다시 또 고점을 높이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4,890포인트 터치를 하고 그 근방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대 코스피 상승세 4,897포인트까지 아까 올라갔다가 4,900선 언저리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4,89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1.24%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3천억 원 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현물은 코스피에서 매도하는데 선물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수가 코스피가 계속 좀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 전환해서 14만 9천 원, SK하이닉스도 1% 넘게 상승해서 76만 5천 원, 현대차가 무려 13%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어서 4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기아도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아도 10% 넘게 상승세 16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최고치 행진을 펼치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한 번 더 지금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5장 종목 레이더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시장이 너무나 뜨거운데 저희가 네. 작년에부터 계속 체크해 오던 종목들도 함께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일단은 현황 좀 파악하고 좀 가볼까요? 네, 그렇죠. 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SK하이닉스는 100% 상승률 훌쩍 넘었고요. HD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도 잘 가고 있고, 얼마 전까지 약간 마이너스 때였던 알테오젠이나 현대로템도 이제는 상승이 전환이 되면서 전부 다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사실 이 대형주가 가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 전체적인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오늘 올라올 수도 있고 내일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 개혁가 훼손되지 않는 한 이제 해당 종목에서 이제 홀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령 예를 들면 전쟁이 터지면 예를 들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주식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주가 엄청나게 시장을 끌고 가는 상황, 대형주장이 확실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 최근에는 LG그룹주들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대형주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조진 대표와 함께 말씀해 주신 저희 5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또 점검해 볼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역시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제가 앞서서 앵커 브리핑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메모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하지만 그래도 뭐 주가는 갑니다. SK하이닉스. 예. 관세 부과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관세를 부과해야 될 메모리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그렇죠.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지만 마이크론의 공장 대부분이 또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만이 최근에 이제 관세 협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결국 대만에서 나온 마이크론 제품에 관세 부과한다는 것이 또 나머지 두 양사에 관세 부과한다는 것이 전체 메모리 업종에다 관세를 부과하면은 메모리 업종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나 다 알는 사실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관세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그렇죠. 과점 형태다. 이렇게 해서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 뭐 관세 뭐 부과 실현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에서 사실 몇 주 동안 계속 대법원 판결 나오겠다 했는데 판결 안 내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결과 나오죠. 예, 이번 주라도 미국 대법원이 야 관세 부과는 네 담당이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관세가 무용지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그 레토릭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본질에 이제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우리 시장이 또 현대차 그룹에 관심이 확 쏠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자, 이런 때 지금 SK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트리거, 모멘텀 뭘로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지금 외신에서 울트라 사이클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은 반도체의 어떤 초과 수요 때문에 이 초과 수요 실제로 잘 진행 중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SK하이닉스의 또 뭐 중요한 주제긴 하죠. HBM4를 갖다 엔비디아 납품하는 게 언제냐? 또 경쟁자 삼성전자는 언제 납품할 것이냐라는 걸 판별하는 게 좋은데 그 지난 이제 UBS 증권에서 이제 중요한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네. UBS 증권이 SK하이닉스가 이미 작년 10월 납품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2월에 이제 그 샘플 테스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끝부분에 가서야지 이제 실제 퀄리파잉 테스트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썼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바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4 납품에서는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그것이 고스란히 다 수익률과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수익률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2배가 됐죠. 그래서 뭐 주위에 삼성전자 임직원들 계시면은 삼성전자 임직원들 최대 고민이 뭐냐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PI라고 인센티브를 갖다 1,000만 원 캐시로 줬는데 2년 전부터 주식으로 절반을 줬어요. 그렇죠. 절반을 주고 이제 6개월인가 뭐 그를 갖다 보유 예수 개인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왜냐면 1년 전에는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만나면 이미 좋아졌어요. 왜냐면 주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럼 삼성 관계자를 만나면은 저한테 언제 팔아야 되냐 얘기해요. 그러면 팔지 마라. 팔지 말고 더 갖고 있으라도 100% 올랐는데요.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삼성이 100% 올랐을 때 SK하이닉스 몇 배 올랐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게 고스란히 엔비디아에 납품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UBS 증권과 저희 추정이 맞다면 올해도 엔비디아 납품하는 메인 이제 그 납품 거래처는 이제 SK하이닉스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을 압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삼성 지인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드리면 어차피 팔 수 없는 거는 갖고 있어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당신의 여유 자금을 갖고 SK하이닉스를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들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것이고 2년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만급했는 적이 있었는데 SK 임원이랑 얘기를 하면서 SK 그때 하이닉스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하이닉스 올랐는데 저보고 종목을 추천해달라 해서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더니 하이닉스 이미 있다고. 근데 삼성전자 물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삼성전자 파시고 하이닉스를 돌아서 하시면 훨씬 수익률이 좋을 게 나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그대로 실현됐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UBS 증권이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 납품을 했고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끝부분에 가서야지 퀄리파잉 테스트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화면에 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TSMC 비교하는 표를 보여드렸는데 예.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예, 이게 블룸버그가 이제 그 최근에 그 보도한 것을 잠깐 가져온 것인데 그 PER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위에 SK하이닉스를 추천해드리면 MTS 보다가 너무 높잖아. 이게 근데 계속 그러면 올라오는데 사도 되냐 이러시죠. 그럼 SK하이닉스가 만약에 100분의 액면 분할하면 지금 7,000원이 됩니다. 7,000원이 되면 싼 주식이고 SK하이닉스가 만약에 140만 되면 비싼 주식입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그쵸. 그건 완전히 주식 초보자들이나 하는 이제 시각인 거고 PER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전망 이런 걸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PER입니다. 블룸버그의 집계인데 물론 이제 블룸버그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약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다음에 TSMC랑 TSMC.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나왔는데 그걸 보시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배. 그다음에 TSMC는 그보다 좀 낮아요. 24배. TSMC가 많이 오르다 생각했는데 24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이제 1년 영업이익을 끌어왔을 때 비교한 것이고 SK하이닉스가 7배. 아, 가장 하단에 있는 그렇네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녹색이 맨 아래가 SK하이닉스죠. 그러면 TSMC랑 SK하이닉스 블룸버그의 전망으로는 둘 다 올해 영업이익이 비슷해요. 영업이 비슷한데 PER로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이 이건 좀 불쾌하기도 하고 좀 처량하기도 하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아야 돼? 물론 알죠. 왜 이렇게 대우를 받는지 알죠. 아는데 이거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냐?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입니다. ADR 발행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무엇이냐면 ADR 발행할 때 이재명 정부의 기조랑 충돌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자사주 매각 의무화인데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자사주를 기반으로 ADR을 발행하겠다 하니까 충돌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궁금증 가지고 이제 관계된 분들이랑 지난주에 만났는데 야 법에 이미 그거 갖다가 ADR을 갖고 자사주를 기반으로 ADR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에 어디 돼 있냐. 어떤 조항에 보면은 주주총회를 갖다 통과하면은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그 제가 확인해 봤더니 마크 돼 있어요. 법에. 오기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봤더니 어떤 등에 따라서 당신네 회사가 주주총회를 승인한다면 이제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ADR이라는 한국 자본시장의 분기점에 대한 이 이정표를 갖다가 주총을 통과하면서 차례차례 밟으면은 SK하이닉스가 TSMC만큼의 단방은 아니더라도 거의 50% 정도의 대우만 받더라도 주가가 그렇죠. 100% 올라간다. 상승률이 훨씬 더 많죠. 예. 네, 알겠습니다. 기업 본질과 무관하게 그것만 갖고 주가 100% 올라간다는 사실이 ADR을 갖다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멘텀, 트리거들은 많은 상황입니다.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간단하게 좀 체크해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출렁출렁해요. 예,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기술 수출 발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올랐다가 오늘은 또 떨어지고 알테오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예. 좀 체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잡음이 생기면 출렁거리는 게 심해요.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코스피를 이전하려는데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기술 수출이 가시화되면 기술 수출이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거나 공식적으로 어떤 애널리스트 보고서 하면 그때 한번 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태현 사장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자들 만나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였으니까 이번 주에 유의미한 이제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해서 이제 알테오젠이 금요일에 올라간 것이고 이번 주 아니더라도 언젠가 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빅파마들이 알테오젠 기술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알테오젠과 지금 체결한 지난달 12월에 때 옵션 거 말고도 이미 6군데랑 이제 그 기술 라이센스를 체결했고 12월 달까지 하면 7군데 그다음에 이번 주에 나온다면 8군데로 되기 때문에 이거 할 때마다 주가 한 번씩 퀀텀 점프를 합니다. 그러다 잡음이 생기면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잡음이 생길 때마다 기업의 본질과 무관하니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유자금 꼭 있어야 돼요. 20%를 거기다 투자하셨다가 주가가 그 여유자금이 다시 예전 기회로 올라간다면 다시 빼시면 그것만 갖고도 100%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알테오전은 그렇게 보시면은 전혀 마음에 흔들림 없이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시면은 충분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작년부터 알테오젠을 만약에 매수를 해놓으셨다면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여유 현금으로 사놓고 그렇죠. 다시 회복되면 그만큼은 다시 팔고 그 가지고 있던 건 또 계속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알테오젠 한번 잘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 우리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1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